클라우드 모바일 기술이 잘 파고들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이제 조금씩 서서히 파고들고자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일들은 그렇게 우리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구글폰, 삼성폰으로 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느냐. 아실 수 있으세요? 잘 모르세요. 네, 첫 번째, ERP가 없으세요. 두 번째, ERP가 있어도 여러분이 들고 계신 모바일 폰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걸 뭐 하십니까?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려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직원한테 전화하셔야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직원한테 전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정한 클라우드 모바일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의 데이터를 항상 실시간으로 자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우리 영리몰 소프트랩은 그런 기술적 기반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 분들이 30분을 하셔야 되는데 좀 짧으셨거든요.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해주셨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시간을 좀 더 써보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당연히 우리 기업 환경 자체가 리얼타임 기업 환경이죠. 이 기업 환경에서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그런 환경 내에서 우리 영리몰 소프트랩이 준비한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적 특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클라우드 모바일 시대의 혁신적인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 통합 개발 환경 도구인 K-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 시연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K-시스템 모바일 ERP에 대해서도 특징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 시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ERP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클라우드 ERP 포털이 있습니다. 그 포털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소개하고 그다음에 맺은말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굉장히 서론이 진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류가 뭐 조개를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화폐를 사용한 그 순간부터 물물교환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어떤 그 경영이라는 행위, 상거래 행위가 있었고 경영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핵심적인 방법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운영 방식 자체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 수천 년과 아니 몇만 년 전부터 좋은 제품을 싸게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거 이상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다른 방법 없을걸요? 맞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아니면 좋은 서비스를 나보다 더 싸게. 더 쌀 수 없으면 더 좋게 하든가, 서비스를.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그 경영 지원 도구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ERP가 대표적이죠. ERP는 이런 방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ERP는 더 좋은 제품을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를 남보다 더 어떻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ERP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IT에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인터넷 오브 띵스, IoT. 또 이제 요새 LG 유플러스도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IoT 사업을 하면서 아마 무료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창문 여닫는 센서 달고 여닫기도 하고 가스 노출 경보도 하고 그런 정보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전달되게 해서 밖에서도 가스를 잠글 수도 있고 난방도 킬 수 있고 창문을 닫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광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는 벌써 우리 곁에 오고 있고, 그죠? 많은 그 스타트업들, 그 실리콘밸리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주제로 하고 있고, 가장 유명한 건 네스트라고 알고 있는 화재 경보 장치인데요. 알고 보면 구글에 인수됐죠. 아주 파격적인 금액으로, 높은 금액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 신발에도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기술이 탑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복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내서 건강 체크도 할 수 있고,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뭐 핏핏이라고 하고 손목에 차는 그런 기계들,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것도 나왔답니다. 젓가락으로 뭘 드시는지 젓가락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경고를 줄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향후 한 3년이나 5년 되면은 이런 분야에 많은 제품들이, 그런 많은 센서들이 개발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런 생활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도 있고요.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옛날에는 온라인 시장과 온라인 마켓하고 오프라인 마켓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 온라인 마켓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시장 사이즈로 보면 오프라인 마켓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온라인 마켓, 오프라인 마켓이 서로 융합되는 그런 형식이고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롯데백화점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롯데백화점이 오프라인 마켓에서 치중했다고 한다면 요새 서서히 온라인을 좋아하는 고객들한테 자기 그 고객 시장을 뺏기고 있다는 어떤 위협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요. 그 제품을 보여주고 온라인에서 사도 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백화점뿐만이 아니고 우리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 몇 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줄 서서 주문 안 해도 된다. 미리 주문하고 가서 나중에 오더 받을 수도 있고, 스타벅스도 비슷한 사이렌 오더도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합쳐지는 어떤 그런 모습.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은 뭐 아이비콘이라든지 아니면 NFC 이런 기술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말고도 빅데이터, 여러분들이 그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데이터화시켜서 그거를 정제하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던 거를 머신러닝이나 통계적인 기법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IT 기술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SNS는 너무 유명하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수도 있고 기업이 이미지가 손상되는 수도 있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 운영 방식으로는 이런 기술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런 시대에 맞춰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냥 좋은 제품 서비스를 저렴하게,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 방식을 탈피를 해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해야 돼요. 여기서 비즈니스 애질리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리얼타임 엔바이러먼트에서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앤 모바일로, 그죠? 기업의 상황을 알고 바깥의 환경적인 변화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과 모바일 기술을 우리 기업 경영에 적절하게 잘 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모바일을 제가 말씀드렸으니 이제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이 우리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한번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플랫폼 에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서비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사실은 고객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 모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클라우드상 어디인지 서버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내가 쓰고 있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전달되는 가치는 뭐냐면 클라우드의 첫 번째는 always on, 항상 켜져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켜져 있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들이, 중소기업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low initial investment. 요새 부동산 전셋값이 서울은 거의 뭐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ERP는 월세입니다. 다달이 내십시오. 저렴한 비용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이게 ERP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돼. 부담 많이 되죠. 그죠? 주저주저 하십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망설이십니다. 클라우드에 올라간 ERP는 여러분의 그런 근심을 날려드립니다. 월세로 내세요. 그냥 일단 써보세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굉장히 그 역량 수준이 높은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서버부터 시작한다면 서버, 네트워크, 여러 가지 그 인프라스트럭처뿐만이 아니고 플랫폼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역량 수준이 굉장히 높은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역량이 높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인건비, 전기, 각종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를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버 관리자도 필요 없으시고 서버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기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이 전기가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가 특별히 전기세가 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를 보면 각 전 세계 지역마다 우리 웹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료가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고 계신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이 비쌉니다. 일본이 1시간 사용료, 1일 시간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왠가 하면 일본은 전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탓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 잘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이 또 전 세계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는데, 북유럽에 한 군데 있는데 스웨덴의 북극 가까운 곳에 지하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데이터 센터의 대부분의 전기를 사용하는 왜 사용하냐면 이 서버를 돌리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방을 시켜줘야 돼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면 냉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냉방하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제 북극에 지하에다 세워놓으면 냉방비가 상당 부분 절감이 되겠죠. 그만큼 데이터 센터 큰 거 만드는 사람들은 이 전기만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그린 인증을 많이 받거든요. 전기료가 적게 들수록 그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안 수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맞는 적절한 비율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다달이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월급 직접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 손들어 없으시죠? 이제 어떻게 받으십니까? 은행에 입금된 숫자만 받으시죠? 그리고 그 돈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나요? 이제는 도둑맞을 일이 별로 없이 그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도 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백업도 안 돼서 데이터 깨지면 이 데이터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지금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럴 염려가 거의 없어요. 안전하다는 거죠. 보안 관리 수준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맡기시는 게 더 안전한 거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때 어떤 혜택, 인프라적인 혜택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서버를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서버를 사용할 때는 여기 노란 주황색 이 표시가 이제
어떤 회사의 CPU 사용량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이 회사는 매달 이렇게 쭉쭉쭉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CPU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 담당자는 서버를 고용할 때 아무래도 피크 사용량보다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히 큰 그런 서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차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낭비를 하죠. 사용할 때가 없으니까 이만큼 썼다가. 근데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처음에는 작지만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냥 가상적으로 몇 대 추가하시면 그 사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레스틱이라고 하죠. 오토 스케일. 그래서 사용량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적당한 만큼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량이 세이브가 되는 건 이만큼 세이브가 될 수 있죠. 그죠? 처음에 이만큼 안 써도 됩니다. 처음에 이만큼 쳤을 때 전산 담당자는 아마 사장님한테 혼날 거예요. 뭐 이만큼 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큰 거 샀어? 라고 쿠사리 먹을 겁니다. 막 사장님한테. 근데 막판에 가보면 피크를 넘어선 사용량이 됐을 때는 그 서버가 다운되죠. 그러면 전산 담당자는 이때 또 혼납니다. 왜 서버 죽였어? 애초부터 큰 거 사지. 그죠?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의 그 비용 절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제가 다시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휴대성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익숙하신 그런 UI, UX죠. 그래서 향상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항상 휴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리얼타임 비즈니스 이벤트를 즉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GPS 기능, 카메라 기능, 연락처, 사진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익숙하신 다른 그 모바일 앱과의 연동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KC